미 식품의약국이 먹는 피임약인 오피를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 어린이들 10명 중에 거의 1명꼴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2년, 가족이민 2A 순위는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미국 내 상당수 식당들이 팁 이외에도 직원 건강보험료까지 은근히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2023 US 태권도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한국팀이 월등한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먹는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FDA가 최초로 처방전 없는 시판을 승인해 오필이라는 먹는 피임약을 내년 초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낙태권이 폐기된 후 거센 논란을 겪어왔으나 먹는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13일 먹는 피임약인 오필에 대해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로 시판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먹는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시판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미국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필을 처방약으로 생산해 판매해온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페리고사는 미국 내 약국과 온라인에서 2024년 초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오필의 소매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방약으로 판매해온 현재 오필의 약값은 한 달에 $10 내지 $30인 것으로 보여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한 알씩 먹는 피임약으로 한 각에 28정으로 되어 있는 오필은 비교적 안전하고 피임 성공률이 9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FDA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 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싼 값에 살 수 있게 되면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과 10대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돼 여성 건강과 피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또 먹는 피임약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어떠한 피임 기구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임기 여성들의 4분의 3이나 먹는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40%는 먹는 피임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미의사협회, 산부인과 의사협회, 가정의협회 등 의료진 단체들도 먹는 피임약의 처방전 없는 시판을 지지해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여성 낙태 보호가 폐기되면서 각 주별로 낙태 허용과 낙태 금지로 분열돼 거센 논란을 겪어왔으나 피임이 낙태보다는 여성 건강에 덜 위험하고 윤리적 논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의 처방전 없는 시판이 높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어린이들의 10명 중에 거의 1명꼴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CDC의 새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연속 늘어난 것이고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2배나 많으며 아시아계가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의 어린이들도 10명 중에 근 1명꼴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전국 보건 설문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국 어린이 청소년들 가운데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비율은 2021년에 8.5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7.4%, 2020년에 8.34%에서 3년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 발달장애 가운데 뇌성마비와 단어 형성 곤란 증세 등 기타 발달지체가 가장 많은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자폐 스펙트럼이 3.06%를 기록했고 지적장애는 1.65%를 보였습니다. 자폐와 지적장애는 증감을 번갈아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 발달지체는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자폐 비율은 2019년 2.79%에서 2020년 3.49%로 늘어났다가 2021년에는 다시 3.05%로 줄었습니다. 지적장애도 1.7%에서 2.2%로 높아졌다가 1.65%로 낮아진 것입니다. 기타 발달지체는 5.08%에서 5.86%, 6.06%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소년들의 발달장애 비율이 10.76%로 소녀들의 5.31%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세에서 7세 사이가 8.42%로 가장 높아 조기 진단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세에서 12세 사이의 발달장애 비율은 8.05%였고 13세에서 17세 사이는 7.84%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어린이들의 발달장애 진단 비율은 4.85%였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높은 흑인 어린이들은 9.7%로 아시아계에 비해 근 2배나 높았습니다. 백인 어린이들의 발달장애 비율은 8.42%이고 히스패닉 어린이들은 7.4%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미국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보이는 발달장애 증상을 잘 살펴보고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행동해 발달장애 여부를 진단받고 그에 필요한 훈련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발달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일찍 진단받고 적절한 훈련을 시작한다면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기시켰습니다. 8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거의 2년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2의 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해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회계원도 영주권 쿼터를 다 쓰고 있기 때문인 듯 투자 이민에서만 오픈돼 있고 모든 이민 범주에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도 8월 문호에서는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족이민 2A 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에서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근 2년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2A 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0년 5월 1일로 근 2년이나 뒷걸음했습니다. 전달에 4개월에 이어 8월에는 한꺼번에 근 2년이나 후퇴한 겁니다. 다만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에서 그나마 접수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전달보다 5개월과 4개월 진전됐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4월 1일로 6조 개선된 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오픈돼 있다가 이번에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이제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막히기 시작한 반면 접수 가능일은 열려 있습니다. 8월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무려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7년 10월 8일로 3년이나 뒷걸음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그나마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로 2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상당수 식당들이 팁 이외에도 직원 건강보험료까지 각종 비용을 고객들의 식대에 은근슬쩍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전미식당협회의 자체 조사에서도 식당 6곳당 1곳이나 각종 비용을 고객들의 식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팁해피 컨트리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제 팁플레이션을 넘어 각종 비용까지 은근슬쩍 식대에 끼워 넣는 부당한 행동을 보였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유명 식당은 팁과는 별도로 4%의 엑스트라 비용을 식대에 포함시켰다가 고객들로부터 완성을 샀습니다. 이 식당은 4%의 엑스트라 비용을 은근슬쩍 식대에 끼워 넣고 잘 보이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이 식당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은 주요 언론들까지 취재에 나서자 고객들이 요구하면 4%의 비용을 빼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식당과 같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까지 각종 비용을 부가세처럼 일괄적으로 식대에 포함시키는 캘리포니아 식당들이 매우 흔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식당주들은 상당수 2010년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면서 종업원들에게 직장 의료보험을 커버해주고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미국 내 식당들 6곳당 한 곳이나 팁 이외에도 각종 비용을 부가세처럼 고객들의 비례 자동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주법으로 부가 비용을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식대의 1%를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에 준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까지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식료품 가격에 어떤 다른 비용도 끼워 넣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팁플레이션을 악용해 지나친 팁을 요구하는 업소들은 분노한 고객들이 팁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도 늘어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내야 하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가세처럼 은근슬쩍 식대에 포함시키는 업체들은 온라인의 분노 어린 댓글 폭탄을 맞고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는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과 태권도 등인데요. 플로리다에서 열린 2023 US 태권도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이변 없이 한국팀이 월등한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피땀 어린 훈련으로 빚어낸 멋진 결실의 현장을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는 미 이곳저곳에서 K-열풍에 앞서 K-문화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린 2023 US 태권도 내셔널 챔피언십 시범단 공연 부문에서 버지니아 스털링에 위치한 태권도 NBA 마셜아츠 블랙벨트 아카데미 팀이 월등한 점수 차이로 또다시 1등을 차지한 겁니다. US 태권도 내셔널 챔피언십은 미국 어느 대회보다 진지하게 치러지는 경기로 겨루기, 품새, 격파, 종합 경연으로 나뉘어 총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미국 대표를 선발합니다. 미국 서부, 중부, 동부 지역에서 예선전을 걸쳐 출전하는 만큼 각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 예선전을 걸쳐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10개 팀이 참가한 시범 공연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팀은 미국 내셔널팀으로 선정되어 2026년 LA 올림픽 오프닝쇼에서 시범을 보이는 영예로운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최승민 대표와 이정호 관장, 하동환 관장이 이끄는 NBA팀은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7.70이라는 높은 점수로 이번 대회 1위를 차지했습니다. (0.01점으로도) 순위가 바뀌는 경기에서 2위와 무려 0.9점 이상 차이를 내며 태권도 종주국의 월등한 기량을 미 전역에 뽐냈습니다. NBA의 최승민 대표는 우승 소감을 발표하며 모든 단원들이 흰띠로 시작할 때부터 손수 붙잡고 직접 지도한 제자들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힘든 스케줄과 훈련을 이겨내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준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NBA팀은 2018년부터 USA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공연 부분 1위를 차지한 후 태권도 홍보 공연을 자원해 홍보에 널리 힘써왔으며 2022년에는 AAU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1위, 모든 메이저 US 내셔널 챔피언십 1위를 한 바 있으며 NBA 프로농구 하프타임쇼와 NFL 미식축구 하프타임쇼, 2023 나스카 오프닝쇼를 하며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화려한 시범 공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프로축구 하프타임쇼와 NFL의 하프타임쇼가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지켜본 관객들은 정말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움직이고 공중에 뜨는 것이 가능했냐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그 안에서 한 개의 메달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종주국인 만큼 한인 2세, 3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